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임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정프로님의 연기는 이병헌급입니다. 거의 꽁트의 이제 신동엽. 그러니까 주식 관련 꽁트는 정프로님. 와, 진짜 네. 전 저 광고, 그러니까 공익 광고죠. 예. 공익 광고 볼 때마다 너무 웃겨갖고 그러니까요. 참 넋을 놓고 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도 맥킨토시와 펜타바크. 맥킨토시가 우리 이조 기자님이 캐릭터를 하나 잡아가셨습니다 이제. 예. 네. 제 방송 경력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자, 좋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네.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은 이제 이것저것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희 글로벌 라이브 한번 보게 되면 오늘의 이제 미국 시장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 정도의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했던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다. 사실 뭐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데 네.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렇게 조금은 좀 한숨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너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게 되면 달러 엔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라고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 달러가 최근에는 좀 강세로 가고 있고 엔화는 또 반대로 약세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최고치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1일자로 보니까 약간의 좀 변동성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잉이 중국 정부에서 737 기종 맥스 제트기를 상업적 동결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상업적 동결을 이제 해제한다는 소식에 프리마켓에서 지금 현재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보잉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 회의에 만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프리마켓 소폭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노보노디스크가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20%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호랑이 연고입니다. 만병통치약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뇨가 있지 않은 환자한테도 투여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사망 위험이 20% 감소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물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서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프리마켓에서 지금 1.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은 월마트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은 타겟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뒤에 가서 제가 또 이제 체크를 하겠지만 이번에 사실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 소비 시장을 또 주목하는 그러한 어떤 바로미터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22년은 월마트와 타겟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했거든요. 예, 제가 너무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시장의 소비가 어느 정도 좀 견고한지를 월마트와 타겟 실적 발표로 한번 체크하는 시장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이 3분기, 그러니까 그렇죠. 회계연도가 아니라 우리가 캘린더 이어 3분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근데 GDP 성장률이 4.9%로 소비가 엄청 강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녹아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3%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 소비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달았다라는 지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시장을 조금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감이 있지만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체크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TSMC 소개요. TSMC 이제 뉴스인데 2월 이후로 첫 월간 판매, 그러니까 월간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아.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네.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정말 크게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뉴스도 오늘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에 샤오미. 다들 좋아하시는 또 샤오미. 광군제 매출 3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또 많은 또 매출을 올렸다라는 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번 주 개최합니다. 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인가요? 네. 네, 이제 개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아마 보실 텐데 아마 내일 제가 빨간색 표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물론 다른 기업들 정말 중요한 기업들 많이 있지만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CPI가 발표가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덧 2%대의 CPI, 헤드라인 CPI를 보여주는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3.1%예요. 네. 예,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전월에는 3.7%였는데 예, 큰 폭 이제 하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상치가 그렇고요. 코어 인플레이션,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상치가.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유가가 크게 빠지면서 헤드라인이 좀 빠지는 그러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또 낙관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요일 타겟 그리고 목요일 월마트까지 해서 미국의 소비 시장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TJX 그리고 목요일 같은 날 메이시스도 네. 또는 로스 같은 이러한 여러 이제 리테일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두리뭉실하게 같이 싸잡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중에 그 화요일 실적에서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네요. 온홀딩스라고 화요일에 맨 밑에 자락을 보시면 온홀딩스라고 있는데 이게 그 요즘에 나이키 안 신고 신는 조깅화라면서 뭐죠? 호카. 호카랑 온. 이 두 개를 되게 많이 신는다고 했거든요. 호카도 많이 그래요? 신고 호카는 이제 데커스 데커스 아웃피터스에 있는 브랜드고 온홀딩스 이것도 아마 그 저도 이 뭐라고 하죠 브랜드 로고는 꽤 많이 봤거든요. 신고 예. 다니시는 거.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많이 신는다고 해서 조만간 들어오겠네.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팔고 있는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예, 알겠습니다. 야, 신발은 나이키지. 하는 저는 순간 늙은 사람이.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발은 나이키지 하는 순간 신발은 나이키지. 아유, 그래요? 올드한 사람.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재미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브스 자, 포브스에서 지난 뭐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헤드라인 그 잡지 겉표지에 네. 이렇게 인물들을 이렇게 했는데 다 사기꾼. 전부 사기꾼이죠. 전부 사기꾼이고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 SBB라고 보이십니까? 이거 살짝 SBB. 여기 네네. 네, SBB 네. 최고의 은행이다. 이거 지금 잘렸는데 이게 미국의 최고의 은행이다 이렇게 또 포브스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대문짝만하게 했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이거 뭐 잡지계 짐 크레이머냐 도대체. 자, 짐 크레이머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밈으로 많이 또 활용을 하시죠. 그렇죠. 짐 크레이머 따라가면 반대로 간다. 이러다 보니까 짐 크레이머 반대로 가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 몰랐죠? 몰랐어요. 몰랐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짐 크레이머가 오른다 하면 거기 쇼팅 거기에 반대로 가는. 반대로 가는 짐 크레이머 인버스 이야. ETF. 예, SJIM. S 짐. S짐. 인버스. 쇼짐이구나. 네. 쇼짐이죠, 쇼짐. 쇼짐.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ETF도 있다. 뭐 재미로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짐 크레이머 반대로 가면은 수익이다라는 게 2022년에 네. 진짜 묘하게도 예를 들면은
곡물 관련된 기업 야 이거 셀해 이거 네. 팔어 매도해 이거 안 좋아 했는데 급등하고 곡물 가격 올라가면서 그 외에 많은 테크 기업 이거 사야 된다 했는데 전부 폭락했던 완전히 정반 들어갔었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그런 짐 크레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뉴스는요. 챗 GPT 위협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거는 사실 챗 GPT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우리 직종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늘 있었죠. 늘 있었는데 네. 자, 이것을 지금 프리랜서의 어떤 동향으로 통해서 차트가 나왔습니다. 네, 프리랜서를 위협하는 챗 GPT. 이건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네. 한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생성형 AI가 이미 사무직, 많은 사무직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챗 GPT가 런치되고 나서 되고 나서 지금 이게 달수예요. 개월수. 한 달 개월수인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이 지나가면서 크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챗 GPT가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임금이 깎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챗 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 프리랜서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챗 GPT를 이용해서 쓰자. 이러한 이제 여론이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지금은 프리랜서지만 이게 어떻게 또 확장될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업은 뭐 디자이너라든지 그렇죠, 맞아요. 네, 디자인, 뭐 개발자도 포함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개발자라든지 이런 그 프리랜서들을 맞아요. 말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저도 집에서 주말에 이거 가지고 많이 놀았었는데 빙에다가 영어로 내 이름을 어떻게 넣고 디즈니 배경에다가 나는 의자에 앉아 있고 뒤에는 계곡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영어로 쫙 쓰잖아요. 이러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줘. 하면은 한 3, 4초 만에 만들어주는데 너무 재밌게 만들더라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재밌게 나를 이제 디즈니 캐릭터화 시켜서 그런 이제 유행이 지금 SNS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층에서 그거를 나를 하나의 캐릭터화 시켜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기술이 저는 하면서도 와,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겠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거를 뭐 일주일, 한 달 하시는 이제 막 해가지고 디자인하는데 이거를 5초 만에 만들어 주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올 연초에 한번 그 브랜드를 하나를 이제 좀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제가 들었는데 막 로고나 아니면 명함 같은 거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로고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가 만약에 이주호다 그러면 뭐 이걸로 뭐 어떤 느낌을 살린 뭐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다 사람들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그 선을 다 따서 막 일일이 다 디자인하는데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 꽤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싸면 살수록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짜리 제가 10만 원을 딱 걸고선 이제 로고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되게 허접한 거 오고 그래도 뭐 한 30만 원 막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몇백만 원 걸면은 막 좋은 거 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이주호잖아요. 그럼 그 만들어 주신 뭐 한 30명 중에 한 29분은 다 그냥 그 초성 따서 이응 지읒 히읗 따서 그래서 로고를 만들고 너무 이렇게 너무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별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다. 이 돈을 쓰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아이디어를 못 받나 했었는데 만약에 GPT한테 의뢰를 하면 훨씬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근데 같아서 그 5초 만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물이 이제 진짜 이게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정말 깜짝 놀래요. 야, 제가 이걸 갖고 나왔었는데 제가 제가 까먹었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진짜 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한 50장 만들었거든요, 제 거를. 야, 이거 카톡 프로필 사진 언제 이거 다 봤구나. 하나씩 써먹어야 되는데. 저 나중에 알려주세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업종 또 경제에 있어서 금융업종은 또 3년 안에 이러한 AI가 위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블룸버그 자료인데 사실 이 설문조사는 1월달, 2월달에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건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챗GPT의 또는 생성형 AI의 어떤 능력을 보고 나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 수치가. 네. 자, 하지만 리서치나 뭐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전략,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멀다. 노라는 대답이 많죠. 네, 하지만 영업 부분에 있어서 밑에 내려가면 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스라는 대답이 좀 많았어요. 영업이 더 많을. 예, 그러니까요. 뭐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 여러 이제 트레이더 사이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어떤 업종의 특성이 있다라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게 되면 각 분야에서 그러면 AI 이용 여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노란색 부분은 나는 AI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자 여기 회색 부분, 그러니까 흰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 나는 지금 벌써 투자에 있어서 AI를 쓰고 있어. 라는 부분이고, 저기 파란색 부분은 나는 AI를 쓸 계획이 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AI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상당히 좀 적죠. 물론 셀 사이드에 있는 트레이더는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AI를 쓰지 않는다가 좀 우세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네. 어떤 또 설문조사가 나올지 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한번 또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챗GPT에 대한 어떤 직업을 대체하는,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융업종까지 가장 최근에 나온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과 혼인율에 대해서 정말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지금 역대급 최악의 네. 출산율과 혼인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주황색은요 출산율이고 저 연녹색은 혼인율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역대급 최저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2005년 중국에서 새로 결혼한 사람이 47%가 24세 이하였습니다. 2005년대. 네네. 2005년도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2022년도 돼가지고 15%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47%에서 네. 15%로 그냥 완전히 폭락이 된 거죠. 자, 이러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회적 기대보다는 개인의 어떤 독립과 그다음에 자기 발전을 우선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인기가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네. 나를 위해서 살자, 이러한 문화가 지금 중국 내에서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결혼율을 보게 되면 2022년 1000명당 이게 1000명당 수치거든요. 지금 1000명당 1000명당 6.8명이라는 4.8명이에요. 결혼하는 수치가. 그리고 1000명당 아이를 가진 수치가 6.8명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네, 그냥 어마어마한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이제 결혼 감소 그리고 출산율 감소가 현재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한 네. 중국의 어떤 구조, 인구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향후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분명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물론 이 지금 출산율과 혼인율의 시대가 아직 안 왔어요. 네. 이 파도가 아직 안 왔는데. 결국에는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이 파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교육 산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부동산 산업, 여러 이제 그런 부분, 어떤 핵심적인 어떤 중국을 이끌고 있는 그 산업 전체적으로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중국 경제를 보시면서도 한번 예측하실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네. 중국 결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하반기는 0.6을 찍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긴 한데 하여튼 중국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자 다음은 이것도 어이가 없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요? 자, 오락가락하는 모건 스탠리, S&P 500이 4,500 간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자 모건 스탠리 하면은 대표적인 우리 또 투자 전략가 누굽니까? 마이클 윌슨. 마이클 윌슨. 예, 자 마이클 윌슨이 지금의 S&P 500 상승은
하락장에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야라는 얘기를 한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에 기업 실적 발표를 좀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S&P 500이 4,500 간다. 지금으로 치자면 상승 여력이 한 2% 정도 됩니다. 지금 4,400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 2%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승을 갈 것 같다. 네. 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이 마이클 리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주당 순이익이 EPS가 7%가 증가했고 인건비 완화에 따라서 4%에서 5%의 매출 성장과 적당한 마진 확대를 좀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단기적인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회복이 일어나기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생산성 향상과 마진 확대에 힘입어서 2025년 수익이 16% 증가하는 강력한 수익 환경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 그 이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2025년은 16%가 넘는 어떤 상승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일주일 전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네. 그래서 그만큼 마이크 이제 윌슨이 또 같은 사람이 지금 이랬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 한 증권사 안에도 전략가도 여러 명이고 예. 이코노미스트도 여러 명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마이클 윌슨이 물론 이제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마이클 윌슨은 이렇게 A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직원은 B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네. 또는 모건 스탠리는 A라고 얘기하는데 마이클 윌슨은 B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거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됩니다. 그건 사실. 네. 근데 이제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약세론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펀드 매니저가 뽑는 최고 1위의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런 수상을 했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클 윌슨의 말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네. 어떤 이런 뷰 한번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는 뭘까요? 다음은 이겁니까?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화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포모가 돌아왔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왜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박 팀장님께서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예,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사실상 어떤 실적 발표에 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시장의 훈풍이 좀 돌고 있지 않나. 그리고 뭐 계절성도 있고 분명 11월, 12월.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이제 정상회담의 기대감. 맞아요. 예, 네. 그리고 CPI에 대한 여러 이제 기대치가 좀 낮춰져 있으니까 뭐 많을 것 같아요. 요인은. 그러니까 따지고 이게 사실 붙이면 이유가 되는 거긴 했는데 맞아요. 그 월가에서도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호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없었어요. 평가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올랐던 폭만 보더라도 나스닥이 2% 올랐어요. 그리고 S&P 500이 1.5, 그다음에 다우가 1% 올랐단 말이죠. 이 정도의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줄 정도면 뭐 FOMC에서 갑자기 뭐 되게 좋은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CPI가 뭐 굉장히 낮아졌다든지 뭔가 시장을 놀래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올 정도의 폭인데 그런 재료는 사실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뭐 그 월가의 중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거 그러면 호재 없이 올라간다는 건 포모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몇 가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요. 첫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일단 그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에는 사실 주식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낮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 시장에 남아 있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콜옵션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승 베팅하는 그 규모, 그다음에 하락 베팅하는 규모 이 두 가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콜옵션 그 거래량이니까 콜옵션 거래량이 지금 3천만 계약 이상을 11월에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 3천만 계약 선을 보시면은 그걸 넘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아요.
보면 1월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6월 내지는 7월 정도에 3천만 계약 정도 넘어선 게 있었고, 근데 저 때가 딱 기억하시겠지만 7월 말경에 피크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그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에 그 정도 됐을 때 콜옵션이 한 3천만 계약 정도를 찍었었는데 11월에 그 정도 찍었다는 거죠. 네. 지금 콜옵션으로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그 물량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하락 베팅을 한 거거든요. 하락 베팅을 한 건데 지금 여전히 하방 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게 많은 겁니다. 0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어 있는지를 보면은 한 2022년 6월 정도 수준까지 하방으로 베팅하는 물량이, 헤지 펀드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상승 베팅은 아니지만 하방 베팅도 꽤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시시각각 변할 수는 있는데, 맨 오른쪽에 살짝 삐죽 뛰어오른 거 보이시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비중이 40%를 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40%를 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시장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40% 넘고 있다는 거, 이런 예. 걸 또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빅 세븐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장기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때는 뭐 테슬라도 없었을 테니까. 자, 이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지금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상승으로 베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조금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고, 빅7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비중도 1%대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예산안 처리 확정 안 됐죠. 그러니까 오늘 17일에 다시 한번 예산안 그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없이 셧다운 없이 넘어가게 되려면 그 새로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에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당장 이번 주에 CPI랑 PPI 있고, 또 주말 사이에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여기에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월가에서 다소 포모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콜베팅이 뭐 갑자기 뭐 숏베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숏베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시시각각 변할 수는 있지만, 현재 그럼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포모 같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걸 보니 약간 포모 같다고 보는 월가의 시각들도 있다는 점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열광을 할 때가 네. 오히려 좀 위험할 때인데 사실 지금 열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광까지는 아니죠. 네. 열광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분위기상.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해석 동의 못할 수도 있죠. 예. 이거는 진짜 해석일 뿐이에요. 뭐 이거 갖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왜 올랐지에 대한 해석들을 월가에서 하고 있는 마이클 겁니다. 윌슨도 일주일 하고 지금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예. 근데 포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포모를 자주 겪어봤습니다. 예. 자주 겪어봤는데 저는 2019년에도 겪어봤었고,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겪어봤는데 포모가 있으면 이게 꽤 가더라고요. 주식이? 포모가 있으면 꽤 예. 가더라고. 예, 포모가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신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내가 혹시나 내가 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내가 빨리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모라는 게 그거잖아요. 딱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높아. 주가 너무 밸류에이션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갔어. 근데 계속 올라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니까 포모가 계속 생기네. 이때 계속 가더라고요. 지금 포모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아. 요즘 그러니까. 너무 좀 핫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2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